자, 10회 다 불러주겠어. (29번에) 2번 30번에 4번 31번에 1번 32번에 2번 33번에 1번 34번에 2번 35번에 3번 36번에 3번 37번에 5번 38번에 4번 39번에 5번 40번에 2번 몇 번을 풀어볼까요? 어? 뭐? 한 명씩만 해. 29? 너는? 29번. (2번이군요) 일단은 왜 정답인지 얘기할 테니까 나머지 번호 중에서 본인이 모르는 게 있으면 추가 질문하세요. 어법의 개념을 배우는 거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실전 문제를 푸는 거는 이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법의 실전을 푸는 것은 본인이 개념을 갖고 있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개념을 언제 어느 순간에 적용할 거냐 하는 어떤 풀이의 루틴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동사 형태의 밑줄이 나와 있으면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형태가 본동사가 돼야 될지 준동사가 돼야 될지를 검증을 하는 거예요. 먼저. 그럼 지금 보면 우리 2단계에서 필요한 게 본동사의 개수라는 개념이죠. 본동사의 개수는 당연히 하나의 절에 하나의 본동사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이걸 이용해서 이제 개수 세기를 해보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시작점이 어디가 있냐면 그 어프로치드 바로 밑줄에 보면 have reached가 있거든요. have 이게 지금 동사의 현지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본동사죠. 그러면 have reached 도달했다. The level of something에 도달했다. 그리고 나서 approached인데 something에서 approached로 지금 have reached에서 approached로 넘어갈 때 절이 바뀌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므로 추가적인 본동사는 더 이상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가 준동사 자리가 돼야 되는 건데, 알겠죠? 준동사 자리가 돼야 되는 건데, approached도 준동사 형태는 있긴 있죠.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봐봐. 만약에 여기에 본동사 자리가 아니라 여기 준동사 자리다. 준동사 자리인데 본동사용이 여기 딱 들어와 버렸다. 그럼 이걸로 이미 끝이죠. 이걸로 이미 끝인데. 지금 준동사에 맞게 나왔다. ED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영어가 가진 준동사 4가지의 사용법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맞을 수 있겠는지. 그렇죠? 이게 여기에 준동사 자리에 ED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수동형이라는 뜻이죠. 준동사 ED는. 근데 뒤에 보면 local art form이라는 목적어가 있어요. 이 만약에 수동이라면 이 목적어를 살릴 방법이 없죠. 해석사. 알겠죠? 그러므로 얘는 틀렸다. 그럼 뭐가 돼야 되겠냐? 능동의 형태고 아마 something이라는 명사 뒤에서 꾸며주는 걸로 보아 approaching이 됐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됐어요? 다른 번호 중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 아니면 넘어가겠습니다. 몇 번? 5번. 자, 또 똑같이 동사 형태의 밑줄이 쳐져 있는데 이건 뭐 개수 세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바로 can be said 바로 앞에 본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준동사가 맞아요. 근데 지금 to를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여기 준동사라면 또 넷 중에 이게 맞겠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be said 다음에 나오는 be said 다음에는 to 부정사 해서 뭐 한다고 이야기된다. 이건 외워서 해결들을 많이 하겠지만 수능 어법은 기본적으로 암기를 지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암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알겠죠? 그러니까 암기가 필요한 문법은 내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be said 다음에 to 부정사를 써야 한다는 걸 외우지 않고도 맞출 수 있는 출제자의 출제 의도는 뭐냐? 원래 그게 바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는 준동사론이에요. 알겠어? 투부정사는 뭐라고 그랬어? 투부정사는 아직 시작하지 않은 동작.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미래라고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는 건 어떤 의미이기도 하냐면 머릿속에 생각 단계로 있는 것들. 알겠죠? 즉 생각, 추측, 현실화되지 않은 단계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다고 이야기 된다라는 표현은 우리나라 말로는 뭐 하다고 이야기 된다라고 하지만 뭐 했다 카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소문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 알겠어? 즉 이것도 일종의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be believed 아니면 be guessed 아니면 be said 이런 거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에 들어올 말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고 추측이기 때문에 추측을 나타낼 수 있는 준동사는 뭐밖에 없냐? 영어에 투부정사밖에 없다. 알겠죠? 이런 어떤 의미상으로 원래 해결하기를 바라고 내 문제예요. 근데 현행 교육 체계에서는 다들 그냥 내가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안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이걸 외울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사실은 수능은 외우는 어법을 내지 않는 게 원칙이고 근데도 이런 걸 냈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알겠어? 네. 이 정도로 검증하면 됐어요. 이건 괜찮다. 뭐라고? be said는 다음에 추측을 필요로 한다고. 알겠죠? 추측은 투부정사만 나타낼 수 있다. 준동사 중에서. 또 있어? 됐어? 동현아 듣고 있어? 아 집에서 전화해달라는데 죽겠어 자꾸. 동현아 전화해서 내가 뭐라고 해야 되냐? 얘가 왜 이렇게 많이 잡니까? 해야 되냐? 좀 잘 좀 들어. 몇 번? 30번? 30번 가겠습니다. 이거 왜 글씨체가 왜 이렇게 해놨어? 얘만 다른 글씨 쳐. 자, 보자. In economic systems, 경제 시스템들 속에서 what takes place, take place는 발생하다. what 붙었으니까 발생하는 것은 in one sector, 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것은 이게 지금 what 절이 주어가 됐죠. 그러니까 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것은 가진다 충격을 다른 분야에 충격을 가진다. 그러니까 경제 시스템 안에서는 어느 한 분야에 타격이 오면 뭐 한다고? 이게 다른 분야에도 타격을 미치게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죠. Demand for a good service, demand for a good or service in one sector. 자, demand 수요가 경제 얘기니까. 경제 얘기에서 그다음에 굿이나 서비스는 우리가 뭘 생산해내면 이게 프로덕트죠. 그렇죠? 근데 인간이 뭔가를 어떤 뭔가 그게 시간이든 힘이든 아니면 물리적인 재료든 아무튼 뭔가 어떤 재료를 투입해서 만들어내면 다 프로덕트입니다. 알겠죠? 근데 인간이 만들어내는 프로덕트는 딱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크게 말하자면 형체가 있는 것과 형체가 없는 것. 알겠어?
형체가 있는 걸 뭐라 하냐? 그리고 형체가 없는 걸 이걸 이제 경제 용어로는 뭐라 하냐? 재화와 뭐라 하죠? 용역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네. 경제편에서 하도 자주 나오는 얘기니까 좀 저런 거의 용어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건 결국 형체가 있는 물건, 즉 재화이거나 아니면 형체가 없는 뭔가 서비스, 뭐 이발 같은 거,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가치를 만들어낸 거니까 돈 내고 사는 거니까 이것도 다 물건 뭐야? 생산물이에요, 생산물. 알겠죠? 네. 그러면 수요가 어떤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in one sector 한 분야에서의 이 수요가 is derived 비롯된다 뭘로부터 다른 걸로부터. 그럼 내가 이제 뭐라 했냐면 그 demand 앞에 세미콜론이 있죠. 세미콜론은 접속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비코우즈 정도가 있다고 보면 되겠죠. 앞에서 뭐라 했어? 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이 다른 분야에도 임팩트를 준다 했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한 분야에 있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수요는 결국 어디서 나오는 거니까? 또 다른 분야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수요에서 나오는 거니까 서로 연결돼 있다 이거죠. 알겠죠? 예를 들면 자, 이 말이 이제 너무 이론적이라서 예시를 주네요. 예를 들면 한 소비자 사는 한 재화를 사는 재화는 당연히 가게에서 사겠죠. 한 가게에서 한 재화를 사는 소비자는 아마도 트리거 유발할 것이다. The replacement 교체를 뭐의 교체를? 이 생산물의 교체를 유발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will generate 발생시킬 것이다. demands 수요들을 뭐를 향한 수요들? 어떤 활동들을 향한 수요들을 such as 뭐와 같은 활동? manufacturing 제조 resource extraction 자원 추출 그리고 물론 transport 수송과 같은 활동들을 향한 수요를 발생시키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경제 시스템 안에서는 어느 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은 반드시 다른 분야에서 다 연결을 시키게 된다. 연결이 되게 된다. 예를 들자면 그 왜 그러냐? 어느 한 분야의 수요는 다른 분야의 수요에서 발생되기 때문이다. 거꾸로 말해도 되겠죠. 어느 한 분야의 수요가 다른 분야의 수요를 또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그렇죠? 다 연결돼 있으니까요. 결국. 이 말에 대한 게 뭐냐? 내가 가게 가서 뭘 하나 샀어. 뭘 하나 사는 행위는 결국 뭐냐면 이게 뭔가로 대체된다는 뜻이야. 왜 그러죠? 내가 이걸 샀다는 얘기는 그거 하나가 비었으니까 그거 하나를 누군가가 생산하는 행위를 만들어내게 된다. 그렇죠? 여러분 생산이라는 것도 뭐예요? 생산이라는 것도 이거를 우리가 자꾸 소비 단계에서만 생각하지만 이럴 수 있죠. 내가 공장 노동자야. 그럼 내가 공장 노동자인데 내가 하는 노동도 뭐예요? 용역입니다. 용역. 알겠죠? 가치를 만들어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 가치만큼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하나 사는 행위는 결국 내가 나의 물건을 향한 수요는 결국 뭐를 만들어낸 거냐면 그걸 만드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맞죠? 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또 뭐를 하나 만들어내서 그게 비었으니까 그만큼 만들어내려면 또 자원을 추출하는 또 용역, 노동이 또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뭔가 하나의 수요가 다른 행위 혹은 다른 물건을 향한 수요를 이끌어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알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어려운 말로 얘기했지만 결국 여기까지의 흐름은 하나의 흐름입니다. 지금 뭐야? 경제는 한 분야가 다른 분야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그럼 1번은 뭐 딱히 문제될 거 없는 상황이죠. 지금. 그 다음에 What is different? 다른 것은 아까 위에서 제조, 그 다음에 자원 추출, 그리고 물론 수송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수송을 걸면서 강조를 조금 주더니만 이게 조금 다른 문제인가 보죠. 이제 자, What is different about transport? 수송에 대해서 좀 다른 점은 that 이하라는 것이다. 그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alone, 혼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 움직임은 cannot be stored, 저장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자,
그럼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좀 수송 쪽으로 좀 조금 쏠리는 듯한 느낌인데 뭔가 수송은 뭐가 좀 특이하대요. 뭐가 특이하냐? 지 혼자서만 따로 존재할 수 없다는 점. 근데 이런 점은 다른 것도 사실은 비슷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건 별거 아닌 것 같고 뒤쪽에 뭐라 했냐면 움직임이라는 거. 즉 수송이잖아요. 움직임이라는 건 뭐 할 수 없다? 저장될 수 없다라는 거. 이 점이 좀 특이하다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근데 2번이 아직 답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상태고 부연 설명이 나오겠죠. 뒤에 보면 팔리지 않은 제품은 남아 있을 수 있어. 선반 위에. 그럼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결국 저장에 관한 얘기네요. 그렇죠? 그럼 2번은 맞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거가 나왔네요. 팔리지 않은 제품은 뭐 할 수 있는데 선반 위에 남아 있을 수 있는데 한 가게에 언제까지? 보우트 구매될 때까지. 그러나 팔리지 않은 좌석은 on a flight 어디에 어떤 비행편에 있는 팔리지 않는 좌석은 혹은 사용되지 않은 cargo capacity capacity는 용량입니다. 용량 능력이라고 하지 말고 용량. 그러면 카고는 화물이잖아요. 사용되지 않은 화물 용량 그 똑같은 비행편 속에 있는 이것은 남아있다 팔리지 않은 채로 그리고 cannot be brought back 되살려질 수 없다 가져와질 수 없다 뭐로서 추가적인 용량으로서 나중에 그렇죠. 지금 안 썼다고 해서 그게 나중에 더해 그 뭐야 옛날에 안 썼으니까 지금 쓰자. 그래서 지금 용량이 늘어난다? 안 되죠. 나중 용량이 늘어난다. 이거 안 된다고. 3번까지 그냥 같이 묻어가는 흐름이죠 지금. 그 다음에 이 경우에 한 기회가 has been seized. 이런 바로 4번의 답을 뽑을 수가 있겠네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어떤 비행편의 자리가 비었어. 안 팔렸다고. 그러면 안 팔린 물건은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팔 수 있지만 안 팔린 이런 수송편, 안 팔린 교통편에 있는 이런 서비스 좌석은 나중에 다시 사용될 수 없다 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 비어 있어서 그냥 죽어버린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기회는 뭐 한다? 기회가 시즈 사로잡힌다? 기회가 생긴다 잡혔다? 아니죠. 기회는 날아간 거죠. 날아간 거야. 그래서 이건 날아가는 거라고. 왜냐하면 the amount of transport 교통의 양이 이 수송의 양이 being offered 제공되고 있는 수송의 양이 초과했으니까 뭐를 demand를 수요를 그것에 대한 수요를 초과했기 때문에 이 말은 뭔 말인가요? 지금 제공되고 있는 교통의 수송의 양이 이것에 대한 수요를 초과했기 때문에 그렇죠. 뭔 말이에요? 봐봐. 제공되고 있는 수송의 양이라는 건 뭐야? 이를테면 비행기가 지금 50석이 있다고 쳐. 이 비행기가 50석이 있는데 50석을 제공을 했는데 이게 제공되고 있는 건 50석인데 이게 뭐를 넘어서 버렸어? 이거에 대한 수요를 넘어서 버렸다. 비행기를 타려는 사람이 지금 40명 뿐이야. 그러니까 몇 좌석이 남아? 10좌석이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한 거야? 이거는 그냥 날아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붙잡아지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런 맥락에서 이미 위쪽 맥락을 봤을 때 답은 4번이 나온다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the derived demand of transportation 이 수송의 이런 그 유래되는 수요는 종종 아주 어렵다. 뭐 하기가 어렵냐? to reconcile 원래는 화해시키다 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다시 결합시킨다는 겁니다. 다시 결합하기가 되게 어렵다. 뭐랑? an equivalent supply랑. 그러니까 등가의 공급이랑 다시 화해하기가 다시 결합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실제로 수송 회사들은 would prefer 선호할 것이다. 가지기를 약간의 추가적인 용량을 뭐할 to accommodate 수용할 뭐를 unforeseen demand 보이지 예측되지 않은 수요를 수용할 추가적인 용량을 가지기를 더 선호할 것이다. 마지막 말은 별로 이렇게 윗 얘기하고 그렇게 많이 관련이 있지는 않은데 그냥 뭐냐면 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수요를 뭐랑 맞추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냐면 공급이랑 맞추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서비스는 딱 맞추면 좋겠는데 맞추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실제로는 그냥 교통회사들은 뭐 해버린다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때그때 타려는 사람이 50명일지 60명일지 100명일지 이 휴가철 때도 다르고 뭐도 다르고 휴가 때도 아니지 주말일 때 다르고 평일 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뭐 해야 되겠어? 최소값을 잡을 거냐 아니면 최대값을 잡을 거냐 아니면 평균값을 잡을 거냐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뭐라 했어요? 아예 그냥 예측되지 않은 수요까지 뭐 해버릴 수용해버릴 수 있는 추가적인 용량을 가지는 쪽으로 오히려 더 선호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위쪽 말하고는 이렇게 크게 그렇게 많이 관련성이 있지는 않고 그래서 답은 어쨌든 4번입니다. 다음 이제 나방 좀 끌까? 31번. 이거 레벨 3로 올렸더니 모든 문제를 풀 기세인가? 자, writing lyrics. writing 가사죠. 가사 쓰기는 가사를 쓴다는 것은 의미한다. 형성한다는 걸 의미를 무언가의 의미를 그 무언가 뭐냐면 which 만약에 left 남겨지면 as instrumental music 연주 음악이죠. 악기 음악 연주 음악으로 남겨지면 will remain 남아 있을 undefined 정의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을 무언가의 의미를 형성한다는 걸 의미한다. 그쵸? 보세요. 만약에 그냥 연주 음악이었으면 뭔가 결정되는 비율이 높아? 가사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결정되는 비율이 높아요, 낮아요? 연주 음악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나? 보세요.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의 그 음악을 들었을 때 해석의 자유도가 어디가 더 크냐고. 가사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없을 때가 훨씬 크겠죠. 아니 봐요. 그냥 음악만 들었을 때는 나는 이 음악이 그냥 뭔가 즐거운 음악처럼 들려. 근데 누군가는 나는 이 음악이 좀 슬프게 들리는데 이럴 수 있다고. 근데 가사를 여기다 집어넣어버렸네. 슬픈 이별의 가사를 여기다 집어넣어버렸어. 그럼 이건 누가 들어도 이제 슬프게만 들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지금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사를 쓴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그냥 연주 음악으로만 남겨졌더라면 정의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뭔가를 뭐 해버리는 거다? 정해버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해했죠? 무슨 말이지? 오케이. There is a change. 있어. 변화가 있어. 수준의 변화가 있어. 표현의 수준의 변화가 있게 되는 거야. 그쵸? 가사를 써버리면 뭐 하는 거야? 표현이 더 추상적이게 되는 거야? 구체적이게 되는 거야? 더 구체적이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That's one reason. 그것이 한 가지 이유이다. 뭐냐면 For many songwriters 많은 이 송라이터들한테 가사가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가장 어려운 단어인 듯 보이는 이유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 노래 만드는 사람들한테 가사라는 거니까 우린 지금 방금 전에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해준 개념은 좀 듣는 입장에서 내가 얘기를 해준 건데 듣는 입장에서 뭔가 자유도가 해석의 자유도가 더 떨어지게 된다. 왜? 가사를 쓰면 결정을 지어버리는 거니까. 근데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만큼 결정해야 더 어려운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가사라는 게 굉장히 힘들다. Picture this scene. 이 장면을 그려보자. 한 송라이터가 at the piano, 피아노에 앉아서 혹은 기타를 가지고 연주해. 코드들을 가지고 연주를 해. 그리고 만들어내. 한 감정과 분위기를 만들어내. 어떤 창의적으로 인스파이어링한 창의적으로 되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감정과 분위기를 만들어내. 우리의 이 송라이터는 인벤트 발명해 멜로디를 to go 갈 멜로디요. with니까 뭐와 함께 갈 이러한 분위기와 함께 갈 멜로디를 발명을 하게 돼. 자 그럼 이제 지금 이게 지금 진행 과정이죠. 노래를 만드는 과정인데 처음에 이제 피아노나 아니면 어떤 기타 같은 악기를 가지고 코드들을 가지고 일단 뭐만 한다고 감정만 잡는다고. 네, 이런 감정, 이런 분위기를 나타내는 노래를 만들어야지 하고 대충의 느낌만 지금 잡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뭐해? 멜로디를 쓴다는 거야 이제. 방금 전에 내가 잡은 그 분위기하고 go with 할 멜로디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가사 쓴다는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갈 텐데. then 그리고 나면
온다 그 순간이 where가 꾸며지겠죠. 어떤 순간? 단어들이 요구되는 그 순간이 온다. 그리고 그것은 의미한다 getting specific.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제 가사를 쓴다는 거니까 뭔가 더 구체적이게 되고 뭔가 더 표현의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고 자꾸 이런 얘기를 계속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야. 알겠죠? 스페시픽해진다. 이러한 슬픈 혹은 행복한 소리의 코드 진행이 이제는 must now direct. 이제는 향하게 해야 돼. 그것의 일반적인 슬픔이나 행복이 일반적이라는 건 구체적인 거야, 모호한 거야. 아직 모호한 거예요. 알겠죠? 되게 두리뭉실한 슬픔이나 행복을 어디로 향하게 해야 돼? 이제 한 특정한 인간의 상황으로 향하게 해야 돼. 가사를 쓴다는 건 이런 거로. 봐봐. 멜로디만 있을 때는 그냥 슬프네 였어. 여기에 가사를 입히면 그 남자랑 그 여자랑 이렇게 헤어졌구만. 이렇게 보는 거. 알겠죠? 마음에 A lyric 가사는 장소입니다. 가사란 장소예요. 결국 어떤 장소죠? Where the emotional suggestion들이 그 감정적인 제안들이 뭐에 of pure music. pure music이면 멜로디 정도만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순수한 음악의 감정의 제안들이 정의되는 공간입니다. 가사는. 그렇죠? 뭐로서 어떤 다 1, 2, 3, 4, 5번이 형용사들입니다. 그러면 밑줄한 인간의 관심사들과 사건들로서 정의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가사란. 한 나왔죠 그러면. 뭐로서 어떤 구체적이다 아니면 정확하다 이런 말들이 지금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했던 말. 그러면 되게 구체적인 인간의 관심사, 되게 구체적인 실제 사건 이런 거로서 음악이 딱 정의되어야 하는 장소가 바로 가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네요. 그럼 그런 말이 어디 있냐? 즉 스페시픽이라든지 파티큘러라든지 이런 말들의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형용사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누구예요? concrete입니다. concrete는 구체적인이에요. abstract의 반대죠. 추상적인 거예요. 반대. 이번에 obscure는 모호한이고요. ethical 알죠? 윤리적인 unforeseen 예측되지 않는 exaggerated 강조된 과장되는 됐죠? 다음 일어나 39번. 자, to understand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간 사회들이 operate 하는지,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It is therefore not sufficient. 그것은 그러므로 therefore 일단 연결어가 하나 나왔네요. 그러므로 충분치 않다. 그럼 앞문장과 이 문장의 연결은 그러므로입니다. 지금 그러므로 인간 사회가 어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그것이 충분하지 않아. 그럼 이시 가주어, 투부정사, 진주어 뭐가 충분치 않죠? To only look at their DNA. 대열 동그라미 쳐야죠. 그럼 요 앞에 대어에 해당하는 누구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복수명사가 있어야죠. 그들의 DNA를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인간의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려면 그러므로 DNA를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럼 뭐도 필요하다는 거야? 선천 요소만이 아니라 뭐도 필요하다? 후천 요소도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들의 molecular mechanisms, 그들의 DNA, 계속 병렬이죠. 그들의 DNA, 그들의 분자 메커니즘, 그리고 그 영향들, 뭘로부터의 외부 세계로부터의 영향들, 이런 것들을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다. DNA와
분자 수준에서의 작동 원리들 그리고 바깥 세계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영향력들 이런 것들을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다.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이게 뭐 지금 단순 힌트는 있는데 therefore라는 거 하고 그다음 there 이게 단순 힌트는 있는데 얼만큼 사용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그러나 같은 게 있어주는 게 좋긴 좋은데 그런 거 없고요. 일단 이걸 머금은 채로 이제 본론 들어가 보죠. A meaningful level of complexity 의미 있는 수준 뭐의 복잡성 in our history 우리의 역사 속에 의미 있는 수준의 복잡성은 consists of culture 뭘로 구성된다? 문화로 구성된다. 우리의 역사, 인간의 역사에서 뭔가 의미가 있는 정도의 복잡성이라는 거는 아니 좀 복잡한 거야, 안 복잡한 거야? 좀 복잡한 거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에서 좀 의미 있는 수준의 복잡성, 좀 엔간히 복잡한 거는 언제부터 시작됐다? 문화로 구성된다 했으니까 문화가 있어야 발생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 수준으로 복잡해진 것은 문화 때문이다. 문화가 발생해서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약간 좀 생물학적이고 선천 요소가 좀 강한 애들이죠. 문화라는 건 어때요? 문화는 선천이다 후천이다? 후천이라고 후천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신문에서 읽었을 때도 DNA 이런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고 얘기했다고. 뭐가 또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뭔가 후천적인 요소도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처음부터 지금 딱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뭔가 인간의 역사가 의미 있게 좀 복잡해진 것은 뭐 때문이다? 문화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약에 그러면 DNA만 가지고 살아왔으면 이렇게 복잡해지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즉 정보 저장된 신경과 뇌세포들의 혹은 인간의 기록들의 다양한 종류의 이게 문화래요. 그렇죠. 우리 뇌세포에 기억이 남아있고요. 문화에 대한 기억이 당연히 남아있고 영화 봤으면 영화의 기억이 있고 이렇게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당연히 인간의 문화는 인간이 남긴 기록들에 남아있죠. The species 그 종은 어떤 종이죠? has developed 발전시켰던 이런 능력을 발전시켰던 그 종은 그것도 더 most 가장 많이 발전시켰던 그 종은 당연히 인간입니다. In terms of total body weight, in terms of 뭐의 관점에서 전체 체중의 관점에서 우리의 종은요, 즉 인간은요, 현재 makes up 구성됩니다. 구성합니다. 대략 0.005%를 구성합니다. 뭐에? All planetary biomass. biomass라는 건 전체 생물의 무게를 중량을 다 합한 걸 바이오매스라고 해요. 그러면 모든 행성의 즉 지구의 모든 바이오매스의 0.005%만 차지한다. 구성한다. 인간의 체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되게 뒤에 말이 예상되죠? 뭐예요? 그러니까 되게 눈꽃만 한데 체중 물리적으로는 되게 눈꽃만 한데 근데 따르치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였죠. 만약에 모든 생명이 combined 결합된 모든 생명이 were only a paint chip 단지 페인트 칩이면 그 왜 그런 거 있죠? 우리가 페인트 칠해놓은 지 오래된 거에서 막 이렇게 페인트 쪼가리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페인트 조각. 그러니까 한 작은 페인트 조각에 불과하다. 면 모든 인간들은 오늘날 we jointly amount to no more than a tiny colony of bacteria sitting on that flake.
만약에 지구상에 사는 모든 라이프를 컴바인 한 게 페인트 칩이라면, 오케이? 페인트 칩이라면 그러면 인간은 어때야 돼요? 당연히 그거보다 더 작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모든 인간들은 오늘날의 모든 인간들은 부사죠. 합해서 이게 동사입니다, 지금. 어마운트가 명사로 쓰인 게 아니라 동사로 쓰여서 이 정도로 우리가 실전 해석을 해요. 합계가 얼만큼이 된다 이렇게. 그럼 합해서 얼만큼의 양이 될 거다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to 얼만큼의 보통 이렇게 어마운트 to로 쓰고 이게 지금 여기 뒤에 나올 거예요. 얼만큼의 양이 될 거냐 했는데 a tiny colony만큼의 양이 될 거다예요. 만약에 지금 이것만 바로 하면 작은 군집 정도의 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작은 군집 정도에. 근데 모월den까지 집어넣으면 작은 군집 모월den이니까 뭐야? 이상이죠. 작은 군집 이상 정도의 양이 될 것이다인데 여기에 노우를 걸었으니까 이걸 부정을 만들면 결코 작은 군집 이상 정도도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됐어? 차근차근. 뭐의 작은 군집 이상도 안 될 거야? 박테리아들의 작은 무리 그 이상도 결코 되지 못할 것이다. 합해서. 어떤 박테리아요? 앉아있는. 어디에 앉아있죠? 플레이크가 조각입니다. 여러분 콘플레이크 조각. 그 조각 위에 앉아있는. 그럼 그 조각이 뭡니까? 우리 앞에 있던 페인트 칩을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생명체를 만약에 생명체를 페인트 칩이라고 하면 인간은 다 합해봐야 그 전체 양이 결코 뭐도 안 될 거라고. 이 페인트 칩 위에 있는 박테리아의 작은 군집만큼도 안 될 거라고. 알겠어요? 합해봐야. 그 다음에 그러나 드디어 나왔네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인간은 진짜 뭐 무게로 따지면 진짜 털끝만큼밖에 안 된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 근데 처음에 문화 얘기를 시작했으니 인간이 뭔가 근데 영향을 미치는 건 결국 이런 물리적으로는 별거 아닌데 뭔가 문화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대단한 거 아니냐 막 이런 거겠죠. 그러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들의 결합된 노력들을 통해서 인간들은 have learned 배워왔다. 통제하는 법을 상당한 부분을 뭐의 상당한 부분을 the terrestrial biomass 그 지상의 terrestrial 그 지상의 전체 바이오매스의 상당 부분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왔다. 오늘날 어쩌면 많이 뭐만큼 많이냐 에즈니까 25에서 40%만큼 많이 뭐에 그것은 terrestrial biomass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전체 바이오매스의 25에서 40%만큼 많이를 뭐 할 수 있다? 통제하는 법을 배워왔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원래 물리적으로 가져야 되는 바이오매스에서의 영향이라는 건 0.005밖에 안 되는데 얘네들이 뭐 했다고? 지금은 본인은 0.005밖에 안 되는 게 지구상의 바이오매스의 25에서 40을 움직일 쥐고 펴라고 할 수 있다. 쥐락펴라고 할 수 있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thanks to his culture 그 문화 덕분에 이 작은 군집이 뭐에 이 마이크로 얼게니즘의 이 미생물의 작은 군집이 reside가 거주하다죠. 거주하는 사는 어디에 한 페인트 쪼가리 위에 사는 이 미생물의 작은 군집이 얻어왔던 것이다. 통제력을 뭐에 대한 상당한 부분에 대한 그 조각에 그 페인트 칩에 그 다음에 우리는 또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 문화적인 정보를 그 문화적 정보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어떤 인간들이 have been using 사용해 왔던 뭐하기 위해서 형성하기 위해서 그들 자신의 삶들을 끝났네요. 자 일단은 이제 근거는 다 확보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5번인데요. 그러니까 5번 자리에 뒤에 also에 동그라미 칩시다. 우리는 또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근데 우리 제시문에서 뭐 했죠? 제시문에서는 그러므로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럼 뭘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그럼 뭐 해야 된다? 이걸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걸 연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럼 또한 이것도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일단 가장 큰 단서라고 봐야 되겠어. also가. 알겠죠? 그 다음에 앞쪽까지의 흐름은 다 뭐였어요? 그러니까 5번 전까지의 흐름 뭐냐면 인간이라는 게 결국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바이오매스라는 물리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0.005밖에 안 되는데도 실질적인 영향력이 25에서 40까지 미칠 수 있는 것은 뭐 덕분이다? 문화 덕분이다. 그러니까 인간을 연구할 때 DNA니 뭐니 이런 선천 요소만으로 연구하는 거는 안 되겠다 이거죠. 문화가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우리는 뭐 해야 돼? 뭔가 문화적 정보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5번 자리에 들어가는 게 맞겠습니다. 됐어요? 쉬울까요?